안녕하십니까. 돈키호테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이런 일종의 모험들은 대부분 돈키호테가 산초와 함께 겪는 일이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돈키호테 혼자서 겪는 상황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온전히 돈키호테만의 이 시간이죠. 돈키호테 1권의 시작 부분에 시종도 없이 갑자기 집을 나갔던 돈키호테가 개쭈집에서 겪었던 사건이라던가 2권에서 산초를 바르타리아 섬 총독으로 보낸 채 자신은 공작의 집에서 보냈던 돈키호테의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돈키호테 혼자만의 시간으로는 첫째로 그가 시에라 모레나 산에 들어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이 있고요. 둘째는 몬테시노스 동굴이라는 땅속에 내려가 겪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든 경우는 돈키호테가 산초를 시켜서 둘시네아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돈키호테 혼자 산속에 남았던 시간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밧줄을 타고 동굴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역시 산초 없이 돈키호테가 홀로 보냈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돈키호테가 홀로 보냈던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돈키호테라는 소설에 스며 있는 명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좌충우돌하는 미친 기사 돈키호테를 두고 무슨 명상인가 반문할 것입니다만 작품에는 분명 광적으로 살았던 돈키호테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순간을 가졌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키호테 속 명상이라고 풀이하는 것들이 세르반테스가 글을 쓰면서 우연히 만들어진 상황일까요? 아니면 작가가 의도적으로 마련한 시간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열정, 즉 파시온이라는 개념과 함께 공감, 즉 콤파시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여기서 파시온을 열정, 광기, 사랑의 의미와 함께 고난, 고통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로 동반한다고 했고요. 시골노인 알론소 끼하노가 표력기사 돈키호테로 변하면서 늙음이나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첫 번째 행동이 집을 나오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미치광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고 그의 엉뚱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과 충돌하고 대결하면서 말에서 떨어지고 문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등 그의 모험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험의 과정 중에 작가는 그에게 바로 명상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광적인 삶과 그로 인한 순환과 고통의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산에 들어가고 동굴에 들어가고 있는 돈키호테를 발견하게 됩니다. 명상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 그 구성원리가 참으로 묘합니다. 여기서 명상의 명은 감을 명자를 씁니다. 이 글자는 눈을 감다라는 의미이고 상은 생각한다라는 의미니까 이 두 글자를 합한 명상의 의미는 눈을 감고 생각한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명자에는 눈을 감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어둡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 어둠의 범죄는 죽음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 앞에서 명복을 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때 명복의 명자는 어두울 명자를 쓰죠. 그러니까 명복을 빈다라는 것은 죽은 후의 복, 즉 저세상에서의 복을 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명상의 명자는 위에서 언급한 가물 명자도 쓰지만 명복이라고 쓸 때의 어두울 명자도 쓰기도 합니다. 결국 명상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생각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죽음을 상상해 본다, 죽음을 체험해 본다로 확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자를 구성하는 부수들을 분석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날일자 밑에 여섯 육자가 있고 그 위에 갓을 씌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갓을 천 또는 장막이라고 보면 이 글자는 전체적으로 6일 후 그 위에 장막을 친 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6일간 살아가다가 하루는 쉬라는 의미와 함께 그것은 6일간의 밝음에서의 활동 후에 하루는 다시 말해서 제 7번째 날에는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거기에 한자 눈목자가 앞에 붙어 있으니 그 죽은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삶의 열정과 고통의 일상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명상이라고 해석하게 합니다. 이런 해석은 결국 열정과 관계에 빠진 돈키호테가 필력지사가 되어 이리저리 모험을 하다가 잠시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모습이 연상되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시에라 모레나 산속에 들어갔고요. 시에라 모레나 산에서 나와 또다시 모험의 열정을 태우다가 역시 몬테시노스 동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6일을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하루는 쉬면서 자신의 모험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모험을 모색하는 시간이 바로 시에라 모레나 산과 몬테시노스 동굴 속 돈키호테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는 혼자만의 시간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산속에서 그는 자신이 늘어진 셔츠 중간중간을 묶어서 매듭을 만들었고 그것을 묵주로 사용했습니다. 묵주를 돌려가며 성모를 찬양하는 이야기를 노래 부르듯이 읊었던 것이고요. 갑옷 장비들을 다 벗어버리고 벌구숭이가 된 채 물구나무를 섰습니다. 이 이상한 모습으로 그는 먹지도 않고 스스로 고행에 들어갔던 것이죠. 작품 속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속바지를 벗고 맨몸과 팬티 바람이 되었다. 그 다음 다짜고짜 공중에 발길질을 하며 두 번 뛰어오르다 두 번 자빠지고 두 다리를 공중에 치켜든 채 머리를 밑으로 받고 떨어지는 바람에 못 볼 것이 튀어나왔다라고 1권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라 모레나 산중에 옷을 다 벗고 물구나무를 선 채 홀로 고행에 들어간 모습이 연상되는데요. 이 거꾸로 보는 눈으로 그는 그간 자신이 행했던 모험에 대해 정반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명상의 순간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애초 명상이 어둡다는 것과 상상한다는 것이 주된 요소라고 보면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고 다시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돈키호테가 몬테시노스 동굴에 들어간 그 시간과 매우 닮아 있기도 하는데요. 동굴 밖에 있었던 산초에게는 물리적인 시간이 적용되고 있었지만 동굴 속에 있었던 돈키호테에게는 동굴 밖의 시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굴에서 밖으로 올라온 돈키호테와 산초의 대화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날이 저는 밑에서 지내신 그 짧은 시간에 나리께서 그 많은 걸 보고 그토록 많은 말과 대답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얘기하자 내가 내려간 지 얼마나 되었는데? 라고 돈키호테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산초가 1시간 좀 넘었는데요? 라고 얘기했고요. 돈키호테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밤이 어두워지고 날이 새고 다시 어두워지고 날이 새기를 3번이나 했어. 그러니 내 계산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멀리 숨겨진 그곳에서 난 사흘을 있었던 거지. 라고 2권 2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밖의 시간과 동굴 속의 시간에 대한 둘 간의 흥미로운 대화로 보입니다. 명상을 통한 물리적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런 순간에서는 지구의 여기에서 저기를 바로 오갈 수 있고
우주를 바로바로 오갈 수 있습니다. 짝사랑하는 여인과도 만날 수 있고요. 죽은 자들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키호테는 시에라 네바다 산속에서 옷을 다 벗고 물구나무를 서서 세상을 거꾸로 봤고요. 몬테시노스 동굴에서는 죽은 자들과 대화를 했고 못생긴 시골 아가씨로 둔갑한 둘신의 아가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속에서는 롤랑의 광란을 상상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광적인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몬테시노스 동굴 깊은 곳에서는 죽은 자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돈키호테가 산초와 떨어져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던 순간들을 살펴봤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명상의 개념과 연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